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밤에 이 낚싯대를 들고 있습니다. 밤에 고요하게 이렇게 찌부를 보고 앉아 있으니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누려보고자 하는 이 고요한 밤이 찌부리 내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낚시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싸울 대상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대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관심은 고요하게 있는 찌불이 언제 미동을 하면서 이 붕어가 물어주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혼자 고요하게 있다 보니까 참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와 같은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 청춘 남녀들이 참 피곤한 인생을 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왜 우리 청춘 남녀들이 그 먼 데까지 가야만 했는가? 과연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큰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 이러한 것만이 과연 캄보디아 사태의 근원인가? 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춘 남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대학교 이상 다 나왔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훨씬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운 아이들이 정처 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처 없이 가는 그 길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숨을 내놓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 청춘 남녀들이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누구가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켜서 안 걸라. 참 정말 대주고 뺨을 맞아도 이렇게 뺨을 맞는 격이 없습니다. 누구가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켜서 그래 안 됐나? 나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춘 남녀들이 왜 그렇게 범죄 소굴로 목숨을 내놓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여행길인지 몰라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청춘 남녀들이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우리 아주 나쁜 이 성문화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주 나쁜 우리 성문화. 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성문화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나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성문화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말입니다. 여러분, 성이 안정된 국가가 발전할 수 있으며 성이 개방된 국가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이 발전하고 성이 안정되고 성이 신성시되고 성이 감추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국가, 그리고 성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국가, 이러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성문화는 돈에 환장병 걸린 성문화입니다. 돈에 환장병 걸린 성문화. 여러분, 돈이라면 무슨 짓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돈 앞에서 뭔 짓을 못하나요? 돈 앞에서는 애비애미도 없는 게 돈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심지어는 장기 밀매까지 하고 시신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소각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돈이라면 뭔 짓을 못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우리 기성세대의 탐욕에 의해서 이렇게 나빠진 것입니다. 얼마만큼 나빠졌느냐?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신랑이 신부를 강간한 것으로서 징역 3년이 됩니다. 신혼 4일차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 미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혼자가, 그것도 오래된 부부가 이 부부관계하면은 부부강간죄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탐욕적인지, 얼마나 돈에 미쳤는지, 얼마나 나쁜지, 과연 이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만 했다 하면은 재산 반땅이고 영국민연금도 반땅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까지도 반땅이고, 그리고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60% 70%를 여자가 가져가고, 오래 살다 보면은 재산이 90%를 가져갑니다. 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성관계도 할 수 없고 재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혼한 여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 지금의 결혼 제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나라에서 결혼을 하라고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의 이야기며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연애를 왜 합니까? 남녀가 왜 썸을 타나요? 결혼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건 박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으려고 연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으려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영원히 자기 마누라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정상적인 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책상들에서 볼펜 하나 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너는 강간범이야. 이게 바로 유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타이틀을 맞춰놓고 그 타이틀에다가 일사천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세 마녀 사냥에도 이따구로는 없었습니다. 중세 마녀 사냥을 해도 마녀로 지목된 여자를 앞에 놔두고 누가 네가 며칠 날 밤에 빗자루를 타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마녀 사냥은 어떠냐? 재판을 12번을 해도 상대 여자 코빼기도 볼 수 없습니다. 여자는 신고만 하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12번을 해도 상대 여자 코빼기도 볼 수 없는 그게 누구냐? 바로 저희 이야기입니다. 나는 국민참여재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했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국민참여재판하는 나라입니까? 그것도 변호인단을 동원해서 국민참여재판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그런 나라 맞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에도 없고 인류 역사상 없는 죄인이 바로 저희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판을 12번을 하면서도 이 신혼 첫날 밤 신랑을 고발한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불러낼 필요도 없으니까 연락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남편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말해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세상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꽃이 하나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벌이 꽃을 쳐다보면 시선 희롱죄입니다. 벌이 꽃 위를 휘휘 날아다니면 스토킹입니다. 벌이 꽃대나 꽃잎을 스치고 지나가면 강간 미수가 됩니다. 벌이 꽃잎에 앉으면 강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애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썸이 타지겠나요? 어떻게 연애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썸을 탈 수 있나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부모는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가 야야 저게 좋은 여자 있으니까 결혼해라.
감히 아니오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정해주는 짝을 아니오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버지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깨어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여자가 지나가면 쫓아가가지고 아가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나 누군데 나 차라도 한 잔 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랑 연애 한번 하실래요? 전화번호 좀 주실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의 세대는 어떠냐? 결혼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부모가 어떻게 한단 말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아들 자식, 딸 자식들은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이야기합니다. 잘 되면은 지그 잘나서 결혼한 것이고 못 되면은 부모가 선정을 잘못해서 자기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다. 부모 원망한다. 부모를 원망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짝을 정해주겠나? 자기들이 정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또 뒤로 빠집니다. 청춘 남녀는 어디 가서 썸을 타고 청춘 남녀는 어디 가서 연애를 하나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관공서는 어떤 관공서냐? 하다못해 읍면동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거기엔 컴퓨터 없습니까? 컴퓨터 없으면 좋습니다. 휴대폰도 없습니까? 읍면동에 청춘남녀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청춘남녀가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청춘남녀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만듭니다. 왜냐? 그런 걸 만들어주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 그러면 그런 건 왜 못 만들었냐? 그것은 이 데이팅 앱이라든지 만남 앱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이 남자 여자 매칭해주는 회사라든지 이러한 회사들이 정보통신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아무나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유료로 이것을 개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무료로 이런 것들을 개방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정보통신법입니다. 그러면 관공서가 우리 지자체가 지금 인구가 없어서 난린데 이런 것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단톡방이나 만남의 장이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느냐?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가만히 있어도 봉급 잘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욕들어먹으면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힘든 일을 해야 돼? 안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만나야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연애가 이 수치와 데이터의 연애가 되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의 연애. 내가 여자인데 내 남자는 키가 180은 되어야 돼. 재산이 최소 10억은 돼야 돼. 인서울 4년대 나와야 돼. 부모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30차 3평 새 아파트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수치와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청춘 남자가 몇이나 되나요?
이제 20대 30대 그 조건 하에서 과연 몇이나 되나요? 이러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청춘 남녀는 나이만 먹어갑니다. 만날라 해도 만날 수가 없고 이야기를 하려 해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춘 남녀가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놈은 빨리 가지도 않고 늦게 가지도 않고 사람을 얽매이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거 없고 힘 없고 음으로 양으로 걸려가 있으면 모르겠다. 한탕해야지. 저것이 비록 말도 안 되고 이야기도 안 되는 험한 나라고 아주 물 건너 가까이 있어야 되고 가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지만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다면,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내가 한번 그 어려움에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바로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주범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성인이 왜 성인입니까?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입니까? 국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성인은 무엇이냐? 이제 이 사람들은 클 대로 다 컸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가져도 된다. 이게 바로 성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가가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성인이 왜 성적인 관계를 못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이 개방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합법화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매매를 왜 합법화되어야 되느냐? 여성이 여성을 감추지 않고 여성이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똑바로 개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매매 합법화를 해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성이 돈에 대한 억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억압. 여성이 성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부가적인 수입을 얻게 되면 여성이 당당해지고 여성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자기 말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즉 어딘가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만든 주 원인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 이야기 한 번쯤 새겨봤으면 합니다. 네, 답답한데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이 이야기를 할 일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 됩니다. 요즘 청춘 남녀들이 수치와 데이터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쳐보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좋아.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그리고 또 영이 남자한테 가서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괜찮아.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기혼 남녀 여러분, 요즘 우리 기혼 남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법률을 안 합니다. 물론 법률을 못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법률을 못하는지. 내 친구들은 이놈도 사리가 한가만 나오고 저놈도 사리가 한가만 나오고, 마누라 곁에 갔는지 가본 지가 1년이 되었는지 3년이 되었는지 아니면 기억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 들어가면 이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지요. 또 밤에 한번 생각나가지고 마누라 곁에 가가지고 한번 하면은 또 그게 부부 강간죄지요. 물론 실무는 그렇습니다. 항상 저 실무와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야 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분발합시다. 박아야 애를 낳지요. 이렇게 박아야 애를 낳는다고 떠드는 유튜버가 이 세상에 이 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송국도 부부가 박아야 애를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송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대학 교수도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를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학 교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집 건너 한 집 있는 유튜버, 어떤 유튜버도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 낳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튜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만 이렇게 떠듭니다. 나이 말은 진실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러지요? 하여튼 믿으세요. 박아야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박는 만큼 애정이 커지고, 부부가 박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부부가 박는 만큼 더 부부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부부가 그 많은 과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해야 되겠죠? 이 기혼자는 박는 거라고 하고, 애들은 떡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나이가 환갑이 넘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냥 애들이라 하죠, 이 청춘 남녀 여러분들은 내 환갑이 넘었는데도 이놈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내가 뭔 떡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피곤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묻혀가지고 떡을 치고, 외우세요. 외우라고 내가 자꾸 이래 떠드는 겁니다. 점심 때는 콩기름 묻혀가 떡을 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묻혀가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드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딱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애들은 저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내 도대체 이 환갑이 넘어가지고 이놈이 기혼자들이 도대체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도 모르겠고 뭘 박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우리나라 이렇게 피곤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나한테 말하대요. 둘레둘레 얘기하세요. 그걸 꼭 바로 대놓고 얘기해요? 지가 뭡니까?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둘레둘레 얘기하세요. 둘레둘레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이 둘레둘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피곤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기혼자 여러분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면은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외우세요. 달달 외우세요. 외우라고 내가 자꾸 이래 떠드는 겁니다. 점심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에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커다란 강간도 세리 박아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하여튼 자나 깨나 박아서 할게.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모두 참 답답하긴 하지만은 밤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밤 되세요.